단 며칠 사이였습니다. 1,500원을 뚫을 것 같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40원 넘게 폭락했습니다. 1,480원대에서 요동치던 환율이 눈 깜짝할 새 1,440원대로 내려앉았죠. 뉴스에서는 말합니다.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정부의 구두 개입이 효과를 봤다라고요. 정부 관계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안심이 되십니까?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미국의 금리가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오직 환율 숫자만 변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시장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군가 시계바늘을 억지로 거꾸로 돌려놓은 겁니다.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언가를 희생시켰다는 뜻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사라진 환율의 행방을 쫓는 추적기입니다.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이 인위적인 하락의 대가,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환율, 뉴스에서 어렵게 떠들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돈의 인기투표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주 맛있는 미국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1달러입니다. 예전엔 우리 돈 1,000원만 주면 이 사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과를 못 사서 안달입니다. 왜냐?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려가거든요. 달러의 인기가 폭발하는 겁니다. 반면 한국 돈 원화는 어떤가요? 냉정하게 말해 인기가 없습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을 볼까요? 옆 동네 중국 경기는 죽쓰고 있고 한국의 주력인 반도체도 예전만 못합니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격은 똥값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고환율입니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지금처럼 한국 경제가 불안하고 미국 금리가 높을 때 환율이 오르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시장이 야, 지금 한국 돈 위험해. 달러가 최고야 라고 경고등을 켜는 거니까요. 그런데 최근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지표는 여전히 나쁜데 환율이라는 저울의 눈끝만 갑자기 수평을 맞춘 겁니다. 마치 고장난 저울처럼요. 달러 쪽이 훨씬 무거운데 누군가 반대편 접시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외환당국입니다. 문제는 이 손가락의 힘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정부가 말로 겁을 줘서 환율이 떨어졌을까요? 천만에요. 시장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실탄을 썼고 무리수를 뒀습니다. 정부가 환율 1,400원대를 사수하기 위해 시장에 던진 두 가지 카드. 하나는 기업의 팔목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노후자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수로 1,500원을 뚫고 올라가려던 환율을 끄집어내렸을까요?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지난주였죠. 뉴스 한 줄이 스쳐 지나갑니다. 외환당국 주요 기업 외환담당 임원 소집. 아주 점잖은 표현입니다만 이걸 시장용어로 번역하면 군기잡기입니다.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삼성, 현대차, SK 같은 7대 그룹 임원들을 불러놓고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네 수출해서 번 달러 많이 갖고 있지? 지금 환율 오르는데 눈치 없이 달러 쥐고 있을 거야? 애국해야지. 시장에 좀 풀지? 정부는 이걸 협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기업들이 당장의 환차익 같은 작은 이익을 쫓지 말아야 한다. 정말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기업에게 환차익이 작은 이익인가요?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쫓는 집단입니다. 달러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게 기업의 생존 본능이자 주주에 대한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지어야 해서 1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달러를 팔아버리면 내년에 공장 지을 때 다시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때 환율이 1,600원이 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손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습니다. 심지어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넘겼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화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금융규제 등 정부가 쥐고 있는 칼자루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관치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시장에 팝니다. 그럼 당장 환율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총알이 사라집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더 팔고 나갑니다. 환율 잡겠다고 기업들 팔목을 비튼 결과가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 목을 조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업들 팔 비트는 건 그렇다 칩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돈, 국민연금입니다. 이번 환율 하락의 1등 공신, 바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여러분의 통장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매달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죠. 연금공단은 이 돈을 굴려서 불려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수익률이 별로니까 미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야겠죠? 그러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국민연금은 매달 엄청난 양의 달러를 시장에서 사야 합니다.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있으니 환율은 오르겠죠? 그런데 정부가 국민연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 지금 시장 가서 달러 사지 마. 환율 오르니까 시끄러워져. 대신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달러 빌려줄게. 나중에 갚아. 얼핏 보면 윈윈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안 사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확 줄어드니까요. 정부는 이걸 두고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자랑합니다. 올해 말까지 이 한도를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0조 원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국민연금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환율 방어인가요?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불리는 수익 창출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볼까요? 환율이 1,300원일 때 1억 달러를 사둔 국민연금이 있다고 칩시다. 환율이 1,450원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150억 원의 환차익을 봅니다. 킹달러 시대에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이 돈으로 여러분 연금 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말 듣느라 달러를 안 샀거나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내놨다면 그 150억 원은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정부는 웃었지만 국민연금은 그만큼의 확실한 수익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죠.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미래에 있습니다. 나중에 국민연금이 한국은행한테 빌린 달러를 갚아야 할 때 그때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더 올라 있으면 어떡합니까? 비싼 환율로 달러를 사서 갚아야 하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 손실은 누가 메꿉니까? 결국 보험료 인상 아니면 연금 지급액 삭감입니다. 정부가 써야 할 외환 보유고는 아끼면서 왜 국민연금 주머니를 털어서 환율을 막습니까? 이건 명백히 미래 세대의 부를 담보로 현재의 성적표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자, 기업 팔 비틀고 연금곡간 털어서 환율 1,440원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천만에요. 이거 마취제입니다. 약발 떨어지면 고통은 더 크게 찾아옵니다. 환율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은 금리가 4%대, 5%대인데 우리는 3%대입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투자자라면 돈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이자 많이 주고 나라 튼튼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금리를 못 올립니다.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원화 약세는 상수입니다. 둘째, 더 무서운 건 수출 경쟁력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1달러 팔면 1,000원 받던 걸 1,400원 받으니까요. 그래서 무역 흑자가 나고 다시 달러가 들어와서 환율이 안정되는 선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올랐는데 수출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석유화학, 철강 산업을 보십시오. 중국이 저가 물량을 쏟아내면서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삼성전자?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AI 반도체 전쟁에서 뒤처지면서 들어오는 달러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방이 펄펄 끓고 있는데 보일러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온도계에 얼음 주머니를 대고 있는 꼴입니다. 온도계 눈금은 잠시 내려가겠죠? 하지만 보일러는 계속 과열되고 있고 얼음이 녹는 순간 온도는 다시 폭발할 겁니다. 외환 보유고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스와프도 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쏠 수 있는 총알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 시장은 정부가 더 이상 막을 힘이 없다는 걸 알아채는 순간 환율은 1,500원이 아니라 1,600원을 향해 튀어오를지도 모릅니다. 1997년 IMF 때도 정부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끝까지 방어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환율 안정, 정부의 총력 대응, 그 화려한 수식어에 속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한국경제 리포트에서 뼈아픈 지적을 남겼습니다. 한국 원화의 약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펀더멘털의 문제다. 즉, 한국 경제라는 몸통 자체가 허약해졌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건데 정부는 진통제만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경제학계의 원로 교수들 또한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시간을 버는 행위일 뿐 결과를 바꾸는 행위가 될 수 없다. 심지어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지 마라. 지금 정부가 잡은 건 칼날이 아니라 칼끝일 뿐이다. 정부가 기업 팔목을 비틀고 국민연금 지갑을 털어 만든 1,440원. 이건 수요와 공급이 만난 균형 가격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정치적 가격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팩트 하나 말씀드릴까요? 시장은 정부보다 똑똑하고 결국엔 정부를 이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했지만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하나요?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의 인위적인 하락은 어쩌면 시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보너스 타임일지 모릅니다. 아직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가 없거나 부족한 분들에게는 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치러가며 만들어준 이 저가 매수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부는 숫자를 잠시 조작할 수 있어도 흐르는 물길을 거꾸로 돌릴 순 없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믿지 말고 자본의 흐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정부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살벌한 환율 전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올라타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전 투자 전략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